다음은 석션 로스입니다. 석션 로스는 0.2%에서 한 3에서 4% 또는 많은 경우는 6%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닥터 레인스타인은 석션 로스를 일으키는 다양한 무브먼트 타입을 분류를 하였고 이 중에서 픽세이션 라이트 트래킹과 벨스 리플렉스, 앵자이어티가 가장 많은 석션 로스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픽세이션 라이트 트래킹은 우리가 센터레이션을 잘 잡아준다 하면 이러한 아이 무브먼트를 줄일 수가 있겠고 벨스 리플렉스와 앵자이어티는 수술 전 환자한테 충분한 설명과 트레이닝 그리고 수술하는 중에서도 충분히 환자를 릴렉스 시켜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케이드나 오실레이션, 그리고 펄스 석션이나 니스타그무스 등도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인스타인은 석션 로스를 일으키는 아이 무브먼트 타입을 타입 3라 했고 가능성 있는 것을 2,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1이라고 구분을 하고 각 수술 과정에 있어서 타입과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재수술을 어떻게 진행할지 도식화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도식도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이걸 간소화시키면 결국 전 과정에 있어서 스마일로 지속해서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렌티큘 인터페이스가 1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석션 로스가 일어날 경우에는 라식으로 컨버팅을 하거나 또는 싱캡 스마일로 이어서 수술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였는데 석션 로스가 일어나는 군과 일어나지 않은 군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었고 효과적으로 교정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닥터 저우도 12,000케이스에 있어서 석션 로스가 일어났던 환자들을 모아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레인스타인의 방식과 같이 스마일 리페어 프로시저를 하였고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닥터 저우는 신캡 스마일이 아니라 캡 시크니스를 조금 더 오히려 두껍게 하는 C캡 스마일로 전환을 해서 수술을 하였다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단계인 캡 인시전에서 만약에 석션 로스가 일어났다 하면 매뉴얼로 다이아몬드 나이프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인시전을 하고 수술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션 로스가 일어났던 군과 일어나지 않았던 군 차이가 없이 잘 교정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구용진 원장님도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스마일에 석션 로스가 있을 때 즉시 스마일을 다시 하였는데 캡 시크니스를 120마이크론에서 100마이크론으로 싱캡 스마일을 하였고요. 렌티큘 사이드 컷은 다이아미터를 6mm에서 5.8mm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과정에서는 파라미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수술 결과는 크게 문제없이 잘 교정되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석션 로스가 일어났던 스터디 그룹이 조금 더 시력이 떨어져 있었고 일부의 경우 언더커렉션 되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석션 로스가 일어나는 환자의 동영상 사진인데요. 렌티큘 컷이 10% 이상 일어난 경우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석션 로스가 일어났을 때는 앞선 보고에서는 캡 파라미터를 싱캡이나 C캡 또는 그대로 갔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어서 저는 그 환자의 캡 시크니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저도 조정을 해서 수술을 다시 스마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네 번째 단계 캡 인시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컨정티바가 걸려서 네 번째 인시전이 안 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매뉴얼로 다이아몬드 나이프나 또는 케라톰을 사용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고 매뉴얼로 수술로 진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렌티큘을 제거하고 스마일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캡 컷에서 석션 로스가 잘 발생하는데요. 렌티큘 컷이 끝나고 이 시점 이후로는 이 픽세이션 포인트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석션 로스가 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렇게 움직임이 이럴 때 환자한테 주의를 준다면 석션 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시전 테어나 또는 캡 퍼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캡 퍼포레이션은 이전에 사용하던 샤프한 다이섹터보다는 이렇게 스푼 형태의 다이섹터를 사용을 하면 캡 퍼포레이션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고 인시전 테어는 비기너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이섹션 하는 이 부분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이 인시전 부분에서 피벗 무브먼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시전 부위가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찢어지는 인시전 테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환자가 잘 협조가 되지 않아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인스트루먼트가 인터페이스에 들어가고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질 때는 꼭 환자한테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벨스 리플렉스가 생겨서 이쪽 부분에 테어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인시전 테어가 됐지만 수술 후 장기간 경과가 관찰했을 때는 잘 안 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렌티큘 테어인데요.
렌티큘 테어는 라지 테어가 되면 오히려 나머지 부분을 잘 박리해서 수술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마이너 테어일 경우에는 과도한 조작을 하였을 때 이렇게 테어가 발생을 하고, 테어가 발생하지 않은 요 힌지 부분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박리를 하면 잘 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면 힌지 부분마저 테어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박리하기가 까다로워지고요. 직접 포셉으로 이렇게 잡아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포셉으로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리게이션을 해서 이런 렌티큘, 남아있는 렌티큘을 조금 더 부종을 일으켜서 잡는다면 포셉으로 잡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환자는 블랙스팟이 일어났던 경우인데요. 리커런트 코니아 이로전에서 에피셀리움 챙이 잘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마일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레이저가 잘 먹히지 않아서 블랙스팟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이저가 잘 먹지 않아서 블랙스팟이 발생을 하게 되면 렌티큘을 제거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아 뜯어서 이렇게 박리를 해야 되는 과정, 매우 스틱한 렌티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에피셀리움층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니아 스카링도 이제 펜토 레이저가 이 스카링을 통과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심부에 코니아 스카링이 있다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주변부에 있다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저가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렌티큘 박리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콘택트 글래스에 포린 바디가 있어서 언컷이 되는 블랙스팟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콘택트 글라스에 만약에 뭐가 묻어 있다면은 꼭 이 부분을 포린 바디를 제거를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TP 자체를 새 것으로 교체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수술을 진행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블랙스팟이 발생을 하였고, 레이저가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블랙스팟이 발생하면 다이섹션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글래스에 이렇게 이물이 있다면 꼭 제거를 하거나 새로운 TP로 교체를 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시전 부위에 MV가 각막에 MV가 있어서 브리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브리딩이 있다면 잘 컨트롤이 하기가 까다로워지겠고, 웨셀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경험적으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페이스의 차이는, 브리딩은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해서 수술 후 DLK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에피셀리얼 디펙트입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에피셀리얼 디펙트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러한 에피셀리얼 디펙트가 발생하면 이 정도 크기의 에피셀리움층이 어디에 있을지 꼭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인터페이스에 만약에 에피셀리얼 디펙트가 그대로 끼어 있다면은 세극등에서 꼭 확인을 해서 다시 수술방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에피셀리움층을 제거를 해야 에피셀리아 인글로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피셀리움층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인시전 부위를 통해서 에피셀리움층이 달아들을 수 있고요. 그러한 에피셀리아 인글로스가 생기면 시간이 갈수록 더 진행이 되고 코니알 멜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잘 제거를 하고 인시전 부위를 수철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마일 수술에 있어서 인디케이션을 잘 선택을 해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주안점을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겠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다음과 같이 케어를 하면서 수술을 한다면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사이드 이펙트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스탠다드한 프로시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